안녕하세요. 정보보안에 대한 얘기, 기본적인 얘기들부터 지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시간에도 정보보안에 대한 얘기들,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얘기들 하나씩 붙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이 뭐야? 라는 얘기들 하고 있었지요. 그 보안이 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먼저 나왔었어요. 보안이라고 하는 것에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기 보면 이제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이런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 영어의 첫 번째 스펠링들 따서 CIA라고 얘기를 하죠. 다른 자료에 보면 CIA 미 정보기관 CIA하고 같은 약자이지만 실제로 단어 완전히 다른 단어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들이 각각 무엇인지, 기밀성은 무엇이고 무결성은 무엇이고 가용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분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붙여서 영어 단어를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이 단어들 다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보안에 관련해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주위에서 하나 보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죠. 정보보안 얘기할 때 관리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이런 CIA를 구축을 해야 되느냐 또는 CIA를 갖춰야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전에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것에 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안의 3요소 뭐 보안 관리를 위한 세 가지 주 요소는 뭐야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CIA예요. 근데 무엇에 대해서 보안을 하려고 하는 거야? 무엇에 대해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냥 가져온 그림인데 실제로 이런 다이아몬드가 있다 그래요. 보라색 다이아몬드가. 실제로 저는 본 적도 없고 다이아를 실제로 본 적도 평생 살면서 별로 없는데 이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거라고 하는 거죠. 이 지키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 얘를 우리 지키고 싶으면 어떻게 하게 된다고 그랬죠? 네. 어딘가 놓고 쌓아요. 이 지금 교수님이 집을 그려놨습니다만 실제로 집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뭐 가방에 넣을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식으로 생각해 보면 뭐 금고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집을 그려뒀어요. 이 집은 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은행 금고, 은행에 맡겼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무엇든 상관없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키고 싶은 그 무엇을 노리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 노리는 자는 노리는 자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선으로 대해서 좀 이상하게 보일지만 모르지만 이게 담벼락이에요, 담장이에요. 담장에 이렇게 길게 튼튼하게 쳐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키고 싶은 걸 노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넘어와요. 넘어와서 내 거를 손을 대더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창문 넘어서 넘어오는 거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아주 기본적인 구조에서 우리는 정리를 해 보았었습니다. 자,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예, 자산이라고 얘기해요. 에셋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것을 노리는 노리는 것, 나에게 뭔가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래? threat, 위협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은 내가 보호하고자 나의 자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조치들이 있을 건데 그 조치들의
취약점을 뚫고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지금 이제 vulnerabi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시할까요? 그냥 우리 허점, 구멍 이렇게 얘기합시다. 허점, 구멍 그 취약점을 뚫고요. 현실화돼서 나타나요. 그걸 우리가 리스크, 위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보면 이 네 개의 단어들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말로 볼 때는요. 실제로 위험과 위협이 막 섞여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서는 이걸 잘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누구야 위험하니까 그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보면은 실제로 의미상 보면은 이 그림에서 보면 위협에 해당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위험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런 경우들이 꽤 있죠. 근데 우리 영어 단어를 맞춰서 이것들을 보안 공부하면서 정리를 한다 생각을 하시고 한번 정리를 하고 생각을 해 두시고요. 일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위험함이라고 얘기할 때 그 위험이 실제 리스크에 해당하는 건지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그림은 되게 중요한 그림이죠.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산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요. 이게 에셋, 자산이에요. 위협은요. 위협은 내 자산에 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잘못될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이 위협이에요. 그리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위협이 내가 쳐놓은 방어막, 다시 얘기해서 내가 쳐놓은 어떤 자산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에 잘못된 부분 내지는 허점 부분, 취약점을 찾아서 현실화됐을 때 우리가 그거를 위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충 정리가 되셨나요? 어찌됐건 여기에 나타나 그려놓은 이 그림은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보셨고요. 자, 그럼 이제 보안 통제라고 쓴 이 슬라이드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 그림에서 그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나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보안 관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보안 관리. 관리? 예. 아이고, 이렇게 가는 게 별로 안 좋네요. 그렇죠? 보안 관리? 근데 비슷한 의미로 관리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손대는 거잖아요. 적절하게 조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요. 보안 관리라는 단어와 유사하게 보안 통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통제라는 말, 왜 이런 말을 쓰는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요. 지금 컴퓨터가 아닌 형태여서 자꾸 이렇게 됩니다. 지난번에 그 녹화를 하다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녹화를 하다가 음성이 녹음이 안 돼가지고 너무 황당한 일이 발생을 해서 되게 안전하게 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약간은 문제가 있네요. 지금 폰트들도 지금 다 틀려졌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작이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자, 보안 통제 이어서 가볼게요. 자, 보안 통제라는 표현을 쓰는 것. 다시 해서 느낌이 관리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보안을 구축. 다시 얘기해서 뭔가 만들고 완성해 버린 그런 느낌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져가야 된다. 계속해서 핸들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표현을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안 통제를 하는 목표라고 하는 거는요. 보시면 한 조직이 그런데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림하고 연계해서 보면 그 자산,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누구도 돼요. 개인도 돼요. 그 다음에 진짜 조직도 돼요. 그 다음에 회사도 될 수 있고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누구든
그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 그 조직이 받아낼 수 있는,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보안의 위협과 취약성의 영향, 그러니까 위협이 취약점을 뚫고 현실화되면 리스크, 위험이라고 얘기했죠. 리스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이게 보안 통제 목표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빨간 글씨로 써는 이유가요. 되게 교과서로 길게 써진 단어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다시 얘기해서 누군가에게는 이런 거예요. 내 지갑에서 누군가 5만 원을 훔쳐갔어요. 그런 일이 당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이 5만 원 훔쳐간 일이 너무 큰 일인 거예요.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야. 근데 5만 원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감내하기가, 내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요, 한 달 용돈이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야. 근데 그중에 5만 원만 없어요. 45만 원은 있어. 그럼 어때요? 아, 기분은 나쁘고 좀 그렇지만 왜 잃어버렸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4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감수할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시 해서 내가 어느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통제를 다르게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야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거를 뭐 할 필요가 있어요? 정량적인 거, 다시 얘기해서 수치적으로, 그게 뭐 정성적으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량적이나 정성적이나 이 차이는 아시죠? 이 단어는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접하게 되는 단어입니다. 정량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량, 수치로 표현한다는 뜻이죠. 수치로.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정성적인 거는 뭐야? 수치하고는 다른 거지. 아, 나 기분이 나빠. 기분이 좋아. 아, 이거는 위험이 크겠어. 이건 위험이 작겠어. 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정성적인 거고요. 정양적, 요 구분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여기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고 굉장히 많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정량하면 이 양에서 수치라고 생각하시고 숫자로 나타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위험 분석이라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위험 분석은 리스크 애널리시스, 그래서 RA라고 씁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영역에서 누군가 RA라는 표현을 쓴다면요, 아, 그분이 말하는 게 위험 분석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잠재적인 손실에 대해서, 잠재적 손실, 위협, 이렇게 보면 될 거죠. 그 손실이 이제 현실화되면 위험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대표값으로 작성하는 과정을 위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해나가는 방법이 또 있겠죠.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걸 어떻게 뽑아낼 거냐 하는 방법들을 하는 게 있어요. 실제 이제 CISSP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하는 방법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고는 그랬었죠. 여러분들 한번 기출 문제 뽑으면서 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슬라이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보안 통제. 왜 통제라고 얘기하나요? 완전히 구축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매번 상황에 따라서 관리되어져야 해요. 자,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 갑자기 이게 좀 다른 데로 튀는 거일 수도 있는데, 자, 보안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창과 방패라는 말 떠올라요. 그렇죠? 창과 방패, 우리 모순이라는 한자가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장에 나와서 그랬다죠. 이 창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못 뚫는 방패가 없습니다 그랬고요. 또 이 방패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못 막는 창과 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죠. 이게 이제 모순인 거예요. 그러면 당신 창으로 당신의 방패를 찔러 보셔. 여기서 나온 말이 모순이죠. 그래서 자, 보안하면 이 창과 방패 자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창은 우리 보안을 뚫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방패는 이제 보안을 구축해 나가는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리해 나가는 쪽으로 보시면 되는데, 항상 해서 아주 튼튼하게 구축했다 그래도 항상 허점이 생기고, 그리고 그 허점을 뚫고 취약성을 뚫고
또 새롭게 보안 위협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 느낌을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계속해서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가질 때까지 예, 이 여기에 나온 이 빨간 글씨로 교수님 표현해 놓은 보안 통제라는 말을 이렇게 이거였구나 이게였구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요. 리스크 애널리시스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정의를 해보면 이래요. 시나리오를 분석을 해봐요. 위협 시나리오라고 교수님이 여기 써놨죠. 위협 시나리오를 분석하고 추정할 수 있는 이제 대충 계산해낼 수 있는 잠재적 손실에 대한 대표값을 작성해 가는 과정을 우리가 위험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뭐 일상에서 정말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요. 우리가 움직이는 그 어느 순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 하나 얘기하고 뭐 또 다른 얘기 한번 해보죠. 자, 계단 걸어 내려가요. 걸어 내려가는데 옆에 핸드레일이 있어. 손잡이가 있어.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이렇게 걸어 내려가. 그랬을 때와 핸드레일을 잡고 막 뛰어 내려가. 급하게. 이랬을 때 만약에 앞에서 사람이 올라오고 있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협. 그리고 그 충격. 그것이 어떻게 다르겠느냐. 당연히 다르겠죠.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시나리오라고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식으로 지금 우리 겪고 있는 문제요. 코로나19에 대한 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 지구상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계속해서 퍼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이것들을 대응하는 것. 바로 이거였죠. 위험 분석을 해서 어떤 상황으로 번질 거야. 그 실체를 위험에 대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는 추정을 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어떤 보안 통제를 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이번에 각국의 행정수반들 또는 내지 정부에 사고 있는 것들에서 많이 보셨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목적, 적절한 보안 통제. 다시 어떻게 통제를 가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위협과 결국 발생한 그 재해 충격이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내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감소를 유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생각 한번 해보세요. 바로 여기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그걸 낮춰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우리 한 10만 명 죽으면 괜찮아. 근데 그게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 인구 대비 10만 명이 죽으면 뭐가 어떤지 뭐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 개개인 한 명 한 명 봤을 때는 어때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무렇게나 쉽게 그냥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죠. 사람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냥 죽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은 이런 단어를 TV, 뉴스, 라디오, 뉴스에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정부들이 운영하는 건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이 딱 맞아떨어지는 얘기고 보안 수업을 듣는 사람들 또는 보안 공부하는 사람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면서 지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이 보안 통제와 그다음에 리스크 애널리시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영상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